지급명령 대응 방법. 카드사, 은행 등이 채권자일 경우 신용카드 내역서라든지 대출 내역서 등을 이제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검토해서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권자의 주장을 근거로 채무자에게 돈을 이제 갚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이제 독촉 사건이죠. 지급명령이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지급명령 결정문과 이제 독촉 안내문을 받는데, 그 안내문에 친절하게 써 있어요.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아서 동일한 효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재산에 강제 집행이 가능해집니다라는 이제 문구가 있죠. 채무자가 이제 지급 명령을 받으면 그냥 인정하고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불복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카드 같은 경우, 대출 같은 경우는 사실 본인이 쓴 거 맞던데 딱히 뭐 이의신청할 게 있나? 근데 이의신청할 뭐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인정하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보면 대부분 그 이의신청하시는 분들이 뭐냐면은 인터넷을 그 정보 토대로 해서 개인 워크아웃이나 뭐 프리 워크아웃 준비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인정하는 경우죠. 이의신청 안 하고 인정하는 경우는 내가 쓴 돈인데 갚아야지, 뭐 양심적으로 갚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인정을 했는데 돈을 갚으면 괜찮은데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채무 불이행이 되면 강제집행 당하죠. 통장 압류될 수도 있고 급여 압류될 수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유체동산 압류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으면 불복이죠. 반드시 2주 이내에 하셔야 돼요. 2주 이내에. 받은 날은 제외합니다. 받은 날을 제외하고 14일이죠. 이 불변기간인데 이거는 줄지도 않지만 늘지도 않습니다. 줄지도 않지만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꼭 14일 꼭 지키셔야 돼요. 많은 고민을 하는데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답변서를 같이 내는 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할까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동시에 제출하든 뭐 나중에 제출하든 유리한 것도 없고 불리한 것도 없어요. 금액이 깎이는 것도 없고 늘어나는 것도 없습니다. 가끔 보면 이제 작전상 뭐 시간을 벌겠다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따로 내겠다 하는데, 법원은 뭐 이의신청서 접수되면 그냥 절차대로 그냥 진행을 합니다. 독촉 절차서에 보면, 독촉 절차 안내서에 보면 지급명령을 받으려고 30일 이때 그 이내에 답변서를 안 하면은 법원은 그냥 변론기일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다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좀 찜찜하니까 뭐 제출하시는 게 좋죠. 30일 이내에 이제 그 답변서를 제출 안 하면 드물게 법원에서 이제 보정 공고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정 공고를. 그런데 보정 공고를 보면, 보정서에 보면 제출하라고 할 뿐이지 뭐 기각시킨다는 그런 문구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략하게 제출하시는 게 암만 해도 좀 낫지 않나. 근데 여기서 보정 공고가 있는데, 보정 공고도 들어보시면 보정 명령도 들어보실 거예요. 보정 명령과 보정 공고의 차이점. 보정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게 이제 그 이 보정 명령이고요. 보정 공고는 판사 외에 뭐 사무관이라든지 등기관 이런 분들이 내린 걸 이제 보정 권고라고 합니다. 이 신청서가 이제 그 이 법원에 접수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그 이 제출한 이 신청서하고 인지 추가납부라고 이제 보정명령을 내리죠. 보정명령을 받고 채권자가 정해진 기일, 보통 7일인데 이 기간 내에 보정을 안 하면 각하가 되죠. 각하가 되고, 만약에 보정에 응하면 소송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니까 소송이 시작되는 겁니다. 소송이 시작되면은 법원은 소장 부분을 이제 피고, 아까까지는 채무자였죠. 채무자가 이제 피고로 바뀐 겁니다. 채무자에게 그 이 피고에게 이제 그 이 소장 부분하고 이제 변론기일 통지서를 보내는데, 언제 보내느냐?
그거는 법원마다 재판부마다 좀 달라요. 근데 경험적으로 볼 때는 서울중앙법원 같은 경우는 8개월 이상 걸린 것도 있고, 다른 거 사건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한 2, 3주 만에도 이제 그 소장 부분이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내가 신용카드 쓴 거 맞고, 그리고 대출 쓴 거 맞는데, 대출 받은 거 맞는데, 가서 뭐 변론할 게,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뭐, 가서 뭐 좀 이렇게 말다툼 좀 하듯이 자기 주장 필 텐데, 그럼 나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변론기일에 이제 출석한다고 그래서 저번에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지 말라. 그랬더니, 뭐 출석 안 하면 뭐 불이익이 있다고. 뭐 그래서 갔어요. 결국 출석했는데 판사가 뭐라 그래? 변론하세요. 그랬더니 우물쭈물하다가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변론 종결이지 그게 사실은. 근데 판사가 그러죠. 왜 나오셨냐고. 불출석하면 이래 정도 이제 그 재지용될 수가 있는데 사실 결과는 뭐 달라질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어차피 원고 승소입니다. 지금까지 지급 명령과 대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